안녕하세요, 닥터 바르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명, 거기에다가 난청이나 어지럼증이 동반된 귀 증상으로 고생을 하시는데요, 오랫동안 낫지 않아서 저희 병원에 오셔서 좋아지시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러한 분들이 이명은 난치병, 불치병이라고 알고 계셨는데 좋아지는 것에 대해 놀라시는 것을 보면서 오늘은 이명이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닌 이유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어떠한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원래 이명이 조금씩 있다가 갑자기 일주일 전부터 이명이 24시간 커지고 이명 때문에 어지럽고 미식거림까지 생겨서 저희 한의원을 급하게 내원하셨던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이명이라는 증상은 실제로 치료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명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80~90% 이상은 감각신경성 이명이라고 해서 뇌신경이 문제인 이명인데요, 이러한 감각신경성 이명은요, 많은 분들이 난청 증상을 같이 동반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각적인 난청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청력 검사를 해보면 특정 음역대에서 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자각적인 난청 증상은 없었지만 저희 한의원에서 청력 검사를 한 결과 특정 음역대에서 청력이 떨어져 있는 감각신경성 이명이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명 환자분들이 왜 난청이 동반되냐 하면요, 처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귀 쪽에 문제가 생겨서 이 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청각기관에서는 이 잘 들어오는 소리가 갑자기 예전처럼 소리가 잘 안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보상하기 위하여 소리를 듣는 감각 기능을 이 증폭을 시켜서 소리를 역으로 더 만들어냅니다. 그게 이명 신호거든요. 그래서 이명을 이 뇌신경 질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환자분께는 내원 당일 저희 한의원에 입원을 하여서 하루에 2번씩 입원 집중 치료를 하였습니다. 며칠 후부터 머리가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하셨고 이 어지럼증 또한 호전이 되셨습니다. 결국에는 퇴원할 때쯤 돼서는 이명 증상이나 다른 기타 증상이 거의 다 좋아지셨고요, 다른 기타 증상이 많이 호전이 되어서 퇴원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아지시는 분들이 치료를 하면 난청과 이명이 같이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명은 많이 좋아졌는데 이 청력 검사를 해보면 청력은 아직도 여전히 좀 떨어져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것은 보통 일부 음역대에서 청력이 약간 떨어져 있는 정도로는 환자분께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소리를 듣는 데는 지장이 크게 없고요, 환자분의 삶의 질에 있어서는 이명 소리가 안 들리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난청과 이명이 같이 있으신 분들이 이명만 좋아지는 경우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뇌에서는 원래 이 외부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소리 중에서 나에게 불필요한 소리는 이 차단을 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에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지금 주변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잠깐 살펴보세요. 컴퓨터 소리, 시계 소리, 불스록 소리, 창밖에서 자동차 소리까지 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굳이 들으려고 신경을 쓰지 않으면 평소에는 잘 못 느끼도록 뇌에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명이 있어도 뇌신경이 제대로 작동을 하면 이명이 실제로 조금 나더라도 우리가 굳이 신경을 안 쓰면 우리에게 전혀 거슬리지 않도록 걸러주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을 뇌신경 질환으로 보고 뇌신경을 치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명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명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이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나 충격 같은 게 있고요, 아니면 심한 피로, 갑상선과 같은 호르몬 문제, 면역력 저하 같은 게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너무 시끄러운 환경, 아니면 너무 조용한 환경, 그리고 목 디스크 등과 같은 경추의 문제 등을 치료를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뇌신경을 치료하는 것은 저희가 치료를 많이 해보니까 뇌신경은 흥분하고 예민해지는 쪽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뇌신경, 이 교감신경을 가라앉히는 쪽으로 평소 먹는 음식까지 체크를 해서 맞지 않는 음식은 안 먹어야 하고요, 그래서 가라앉히는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는 한의학의 강점이 있는 것입니다. 한약이나 침, 약침 같은 치료 모두 피를 맑게 하고 순환이 잘 되게 해서 이 뇌신경과 교감신경을 전체적으로 가라앉히는 쪽으로 치료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라앉힌다고 항우울제나 신경안정제 같은 정신과 약을 쉽게 생각하고 먹기 시작하면 증상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내가 정신과 약에 한번 의존을 하기 시작하면 마치 마약처럼 평생 의존해야 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매우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약을 먹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명의 호전과 함께 약을 끊는 것까지 목표로 치료를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료가 들어가서 호전이 되기 시작하면 뇌에서
이명 소리를 발생시키는 것을 뇌 자체에서 이제 더 이상 뇌신경에서 쓸데없는 소리를 발생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인지를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소리를 차단하게 되고 소리를 발생시키지 않거나 쓸데없는 소리가 난다 하더라도 그러한 소리를 차단하는 기전이 잘 작동을 하게 되면 이명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소리 환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시끄러운 곳이 이명의 원인이 되게 하지만 너무 조용한 곳도 이명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소음이 있는 곳이 귀에는 제일 좋은데요. 어느 정도 잡음이 있으면 그 잡음에 내 귀가 나는 이명이 묻히게 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런데 그런 잡음이 내가 들었을 때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서 나의 교감신경을 이렇게 안정시켜주는 그러한 잡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물소리, 이 자연의 소리 아니면 편안한 클래식 같은 음악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연음에는 보통 저주파부터 고주파까지 다양한 음역대의 소리가 골고루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귀가 편안하게 반응을 합니다. 인공적인 소리 발생기 같은 것은 정말 잘 사용을 하면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소리 발생기는 특정 주파수의 음역대만을 인위적으로 들려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특정 주파수만을 계속 듣는 것은 귀에 무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명에 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내용도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